여러분, 혹시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미 코앞까지 다가오셨나요? 어느 쪽이든 은퇴를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와 회의, 상사 눈치에 지쳤을 때, 은퇴하고 푹 쉬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회사나 학교 저처럼 교직라는 울타리 안에서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달콤한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곧 내가 이제부터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특히 경제적 고민은 정말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히 생각하다가도 막상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예전 월급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걸 보고는 진짜로 불안해지거든요. 어느 정도로 불안하냐면 평소에 가볍게 즐기던 취미생활이나 가족들과의 외식조차 사치로 느껴질 정도죠. 저 역시 61세에 교직에서 퇴직하고 나서 남들이 볼 때는 연금도 있고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막상 살아보니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의외의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 등 내가 모아둔 돈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교직 생활을 오래 했고 어느 정도 퇴직금과 저축이 있었지만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단돈 1억으로 다시 세상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1억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금방 소진될 수도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개인 택시 창업이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제 지인 중에 먼저 시작한 분의 조언을 들은 것도 커다란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라는 게 운전만 할 줄 알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적지 않은 비용과 면허 관련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력 소모가 상당하죠.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 사람의 사례와 조언을 들어가며 내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정말 이 길이 맞는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도 살짝 곁들이면서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한 사례를 3가지 정도 전해드리고자 해요. 각 사례가 실제로 다른 직종, 다른 나이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여러분도 좀 더 폭넓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처럼 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58세 전 공무원 어씨 퇴직 후 생각지도 못한 지출의 허덕이다. 처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58세에 퇴직한 전 공무원 어씨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연금이 빵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어씨도 비슷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이 월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용카드 값이나 각종 공과금, 생활비, 심지어 자녀들에게 지원해야 할 돈 등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지더라고요. 게다가 공무원 생활 동안 일은 안정적이지만 급여가 크게 높진 않다 보니 은퇴 직후 한 번에 어떤 목돈을 집에 투자하고 병원비로 조금 나가고 또 시댁이나 친정 쪽에 몇 번 돈이 들어가니 순식간에 적립해둔 예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 노후 파산까지 가는 건 아닐까? 라는 공포가 엄습했답니다. 그래서 어씨가 선택한 게 중고차를 한 대 마련해서 우선 카카오티 같은 플랫폼의 기사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직 개인 택시 면허를 사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느껴서 비교적 규제나 절차가 덜 복잡한 대리운전이나 택시 플랫폼 기사를 해본 거죠. 처음에는 좀 버겁고 체력도 달려서 밤새도록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거라도 하니까 생활비가 조금씩은 충당되네 하는 안도감이 생겼답니다. 결국 노후에 무조건 쉰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이라도 활동을 이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우울감도 덜했다고 해요. 생활비나 의료비가 어느 정도 충당되니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죠. 씨는 지금도 운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력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일정은 스스로 조절하며 퇴직 후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55세 대기업 과장 B씨 퇴직금 1억 어디에 써야 할까? 두 번째 사례는 55세 대기업 과장으로 퇴직한 B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조금 일찍 퇴직을 하셨어요.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퇴직금을 조금 더 후하게 챙겨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최대한 뽑아서 새 인생을 시작해 보자고 결심했답니다. 그때 받은 돈이 대략 1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이걸로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작은 가게라도 차려볼까 하고 여러모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카페나 편의점을 차리려고 하니 권리금이니 인테리어 비용이니 예상 못했던 돈이 계속 들어가더랍니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1억 원으로도 택도 없이 부족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더래요. B씨는 솔직히 사람 상대하는 자영업에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눈길을 돌린 게 바로 개인 택시였습니다. 어차피 운전은 자신 있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운행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물론 면허 구입 비용과 차량 구매 비용, 각종 세금 같은 초기 투자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비교적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답니다. 실제로 택시를 몰면 새벽이나 저녁처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를 노리면 매출이 제법 나온다는 거죠. 대신 체력 소모가 있으니 본인이 잘 조절해서 나 혼자만의 페이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B씨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 매달 평균 순수익이 20만 25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입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는 건 빠듯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금이나 기존 예적금에서 보완할 수 있으니 꽤 괜찮은 그림이 된 거죠. 본인 말로는 이 정도면 퇴직 후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계속 해볼 만해요. 누구한테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꽤 커요 라며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63세 자영업자 CC 가게 망하고 남은 건 빚뿐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지. 세 번째 사례는 63세 자영업자 CC인데 이분은 조금 다른 결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가게는 임대였기 때문에 권리금도 크게 건지지 못했고 남은 건 오히려 가게 운영 중에 짐 빚이랑 집에 얹혀있는 대출금 뿐이었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당장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자영업만 해왔으니 어디서 4대 보험되는 정규직으로 일하기도 쉽지 않았답니다. 노인 일자리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택시 업계로 눈을 돌리셨대요. 처음에는 법인 택시 기사부터 시작하셨는데 수입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운전 노하우를 쌓고 어떤 노선이 좋은지 어떤 시간대에 승객이 몰리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운전을 해보고 나니 자신감이 좀 생기고 어느 정도 종잣돈도 마련이 되어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나만의 택시를 운영하게 됐어요. 물론 면허값에 대출도 조금 보태야 했지만 법인 택시 시절에 쌓은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운영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야 고단하지만 그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직접 벌어서 빚도 조금씩 갚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요. 이 나이에 이만하면 양호하다고 봐요 라며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고요. 은퇴 후 삶, 선택은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렸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공무원으로서 평생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대기업에서 한창 잘 나가던 분도, 자영업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분도 막상 은퇴한 순간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요즘 시대는 100세 인생이라고도 하고 은퇴 후에도 길이에는 30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냥 모아둔 돈만 축내면서 살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택시나 배달 같은 운전 일부터 소규모 1인 창업, 재택근무 형태의 프리랜서 등등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내 체력과 성격에 잘 맞는 일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작은 규모로라도 도전해보는 거죠. 특히 퇴직금이나 종잣돈을 한꺼번에 큰 투자에 올인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게 창업 등을 하시려면 꼭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보고 가능한 한적은 자본으로 시험해보고 서서히 확장하는 편이 안전해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트렌드가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진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61세 퇴직 교사로서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보람이 컸지만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앞날 일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저처럼 인생 후반에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금융상품, 창업, 재취업, 프리랜서, 택시나 배달 같은 운전업 등 여러분에게 맞는 길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길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배운 것들이 분명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속 분들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찾은 것에 가까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혹은 더 적든 그 자본을 어떻게 굴릴지, 그 자본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할지, 그리고 그 도전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전적으로 본인 몫이죠. 나만의 페이스를 찾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시도해 본다면 아무리 늦어 보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리고 세 분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여러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분명 반짝이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존심을 되찾고 나만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펼쳐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